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과연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성추행 기준에 따라 유죄 결론이 나온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추행 기준이 매우 넓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더라도 결국에는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자주 묻는 질문들에 근거하여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 달라지게 될까요? 사실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이 확보된 경우라고 해도 신체 접촉의 유무나 고의성 또는 강제성 여부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는다면 영상만에 의해 유무죄가 갈리게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영상이 혐의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당사자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유무가 유무죄 결론의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 소인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묻는 질문마다 진술이 조금씩 바뀐다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2차 조사 날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 설명에서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라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사건 발생 직후 피고 소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우호적이면서 범죄 피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조차 안 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거나 사건 당일 이후 오랜 기간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지내오다가 한참 뒤 두 사람 관계가 악화되자 갑자기 고소한 경우 등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도 신빙성 관련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장의 일관성 및 해당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되는지입니다. 요컨대 수사기관에서는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인데 고소인은 다른 증거 없이 본인 주장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피고 소인은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합의 없이 무죄 주장도 가능할까요? 피고 소인은 과연 무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거나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혐의 인정이 되리라 보인다면 보수적인 대처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 기준이 매우 넓기에 본인 딴에는 묵시적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 진술 외에 CCTV나 목격자 등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양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혐의 인정 여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서 정황과 진술이 일치하는데 반대로 피의자 측 주장은 두서없이 일관되지 못하고 신뢰도가 낮게 보인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강제추행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지만 의도치 않게 접촉한 경우였다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사과하는 취지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문구 기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의 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건에 조속한 종결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추행 사실이 전혀 없었던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며 첫 조사부터 적극 대응을 하셔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을 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제시한 정황들이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라면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 재판을 무조건 받게 될까요? 사실 합의가 성사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청에서 구공판 처분을 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강제추행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급드린 대로 경찰 조사 시점부터 진술에 신경 쓰시고 세심히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경찰에서 강제추행 불송치로 사건 종결이 된다거나 차선으로는 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가 유죄로 인정될 만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면 검찰 송치를 거쳐 최소 약식기소 벌금이나 강제추행 재판까지 받게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수준으로 엄벌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 기준상으로 볼 때 초범이거나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실형 선고는 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서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피해자 합의가 완료된 경우라면 검찰청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장 부하 직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될 행동을 한 경우, 반복적으로 추행한 경우, 합의 없이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다가 유죄 결론이 나온 경우,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하는 경우 등이라면 이때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세심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재구성과 추행에 관한 고의나 미필적 인식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당사자 스스로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조선날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조사 후 내 입장에 대한 의견 정리를 어떻게 해서 내야 할지, 고소인과 합의라도 시도해야 할지 아니면 합의 없이 무혐의 주장만 계속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이 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 중인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호와 빠른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